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고급 레스토랑 근하의 문이 열리며 부유한 부부가 들어섰다. 남편은 유명한 기업 CEO, 아내는 사회명사로 알려진 그들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 그런데 테이블에 서빙하는 젊은 여성이 그들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짧은 머리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손목에 작은 무지개 팔찌가 보였다. 부부는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저런 애가 여기서 일하다니 레즈비언인가 봐.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남편이 비아냥거렸다. 아내도 동조하며 기념일에 이런 걸 봐야 하다니 불쾌하네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끔거렸다. 하지만 부부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조롱했다. 야, 너 같은 애가 서빙하는 음식 먹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 불러와.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 그 여성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손님, 제가 주인입니다. 그녀의 말에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지였다. 26살, 이 레스토랑의 소유주. 그리고 그녀의 삶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뒤집혔다. 민지는 어릴 적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 그들은 딸이 명문대에 가서 좋은 남자와 결혼하길 바랐다. 하지만 민지는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 지은을 만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 지은은 28살, 긴 웨이브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둘은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를 가족에게 밝힐 수 없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 특히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웠다. 민지는 졸업 후 부모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지만 그것이 성공해 지금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성장했다. 지은은 변호사로 일하며 민지를 지지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부의 조롱은 민지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주인이라고? 웃기지 마. 너 같은 게 어떻게 이런 곳을 운영해? 남편이 비웃었다. 민지는 차분히 대답했다. 제 능력으로요. 손님, 불편하시면 나가세요. 아내가 발끈하며 이런 무례한. 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라고 물었다. 민지의 마음속에 부모의 얼굴이 스쳤다. 부모님은 아직 그녀의 성 정체성을 모른다. 만약 알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민지는 직원들을 불러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내 사업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남편이 위협했다. 민지는 속으로 웃었다. 그녀의 사업은 이미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왔다. 괜찮아. 내가 갈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지은은 침묵했다. 둘의 관계는 3년째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의 아버지는 정치인,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 만약 알면 지은의 경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 민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왜 우리는 숨겨야 할까? 사랑하는데 다음 날 민지는 부모님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부부가 레스토랑에 대한 악성 리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레즈비언 주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게 시작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한 순간. 부모님 집에 도착한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반겼다. 민지야, 갑자기 웬일이야? 아버지도 웃으며 나왔다. 사업은 잘 되냐? 민지는 소파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부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지은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민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다. 저는 행복해요.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런 사랑은 안 돼. 내가 뭘 알아?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이미 버림받고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손님들이 조롱했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는 더 세졌다. 그럼 그만둬.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제3이에요. 집을 나서며 민지는 후회했다. 왜 지금 말했을까? 하지만 후회 속에 결의가 생겼다. 지은에게 가야 했다. 지은의 사무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지은이 안아주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은도 자신의 가족 문제를 털어놓았다. 나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러나 다음 날 민지의 레스토랑에 기자들이 몰려왔다. 그 부부가 언론에 제보한 모양이었다. 레즈비언 주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손님 조롱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민지의 전화가 울려댔다. 친구들, 지인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피했다. 사회의 정상이 그녀를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민지는 지은과 함께 대응을 논의했다. 공개적으로 밝히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망설였다. 그럼 내 경력은? 지은이 미소 지었다. 너 없인 의미 없어. 둘의 사랑이 시험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더 큰 갈등을 불러올 터였다. 기사가 나온 후 민지의 레스토랑 매출이 급감했다.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다. 그런 곳에서 먹고 싶지 않아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민지는 직원들을 모아 사과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직원 하나가 말했다. 사장님, 우리 믿어요.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무거웠다.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만 가끔 전화해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민지는 지은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지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층 빌딩,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했다. 그는 유명 정치인, 보수당 소속. 지은아, 요즘 소문이 안 좋아의 지은은 긴장했다. 아버지, 그게 아버지가 물었다. 그 민지라는 애랑 사귀는 거 맞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쳤어. 내 경력에 오점 될 거야. 지은은 반박했다. 아버지 경력이 제 행복보다 중요해요. 아버지가 소리쳤다. 넌 변호사야? 사회에서 살아야 해. 민지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그녀의 존재가 지은의 가족을 파탄내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은이 울며 들어왔다. 아버지가 나가셨어. 민지가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지. 둘은 그날 밤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하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이 놀랐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민지는 말했다. 해외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은은 망설였다. 그녀의 경력이 위태로웠다. 다음 날 지은의 사무소에 클라이언트들이 취소 전화를 걸어왔다. 소문 때문에 불편해요. 지은의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이건 문제야. 사표 쓰는 게 좋겠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변호사로서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나 그만둘까 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 때문에. 지은이 안아주었다. 아니,
나 선택이야. 하지만 이 선택은 지은의 내면에 갈등을 심었다. 사랑과 경력, 무엇이 더 중요할까? 민지의 레스토랑 상황은 더 악화됐다. 그 부부가 소송을 걸어왔다. 명예훼손죄라고. 민지는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은이 변호를 맡았다. 법정에서 부부는 둘이가 조롱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은이 반박했다. 클라이언트가 주인을 조롱한 건 사실입니다. 재판은 길어졌다. 언론이 주목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법정 싸움지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 민지의 부모님이 재판장에 나타났다. 아버지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집으로 와. 이게 뭐냐? 민지는 대답했다. 아버지, 제 3이에요. 어머니가 울었다. 민지야, 왜 그래? 재판 후 민지는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왜 그런지 이해 못해. 민지는 설명했다. 사랑이에요. 남자랑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이들은? 가정은? 민지는 한숨 쉬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대화는 평행선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 약간의 변화가 보였다. 생각해 볼게. 지은의 아버지도 재판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내가 변호한다고? 미쳤어. 지은은 대면했다. 아버지, 제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나 버리는 거냐? 지은은 울었다. 아니에요.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의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지가 지켰다. 미안해. 지은이 속삭였다. 사랑해. 민지는 결심했다. 이겨내자. 재판은 민지 측 승소로 끝났다. 부부가 패소했다. 하지만 승리는 쓴맛이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어려웠다. 소셜미디어에서 지지 캠페인이 시작됐다. 민지 사장님 응원해요. 젊은이들이 모였다. 민지는 희망을 봤다. 하지만 지은의 경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함께 사업하자.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이 웃었다. 좋아. 그러나 이 결정 뒤에 숨겨진 희생이 컸다. 사회적 압력이 계속됐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너희 때문에 불편해. 민지는 내면의 갈등과 싸웠다. 정말 이게 맞을까?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을 잃을까 봐 두려워. 둘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요. 여러분은 용감해요. 상담 후 둘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여전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몰래 만나왔다. 민지야, 아버지가 걱정하셔. 민지는 말했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노력할게. 작은 변화였다. 지은의 어머니도 비슷했다. 아버지 설득해볼게. 희망의 싹이 트였다. 하지만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승소 후 민지의 레스토랑에 새로운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지지자들이었다. 용감하시네요. 그들의 응원이 민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여전했다. 비정상적인 사랑이라는 비난. 민지는 지은과 함께 인터뷰를 수락했다. TV에서 둘은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송 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박수쳤지만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전통 가정을 지키자. 레스토랑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민지는 두려웠다. 이게 끝이 아닐까? 지은이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가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딸 때문에 라는 소문.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아버지 경력을 망쳤어. 민지가 말했다. 아니, 아버지 선택이야. 지은은 밤새 울었다. 내면의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맞을까?
민지의 부모님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아버지가 레스토랑에 왔다. 얘기 좀 하자. 민지는 긴장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 선택을 존중하려 해.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 민지는 감사했다. 시간 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따라왔다. 민지야, 지은 씨 만나보고 싶어. 저녁 식사에서 네 사람은 어색하게 앉았다. 지은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를 사랑하나요? 지은이 대답했다. 네, 아주 많이요.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사회가 민지가 끼어들었다. 변화할 거예요. 대화는 서서히 풀렸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가 화를 내며 절대 안 돼, 라고 선언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중재했다. 여보, 딸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지은은 절망했다. 가족이 깨지는 기분이야.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민지와 지은은 LGBT 단체와 협력했다. 세미나에서 연설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상입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난입했다. 돌아가, 소란이 일어났다. 민지는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이 지켰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가 웃었다. 아니, 우리 싸움.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다. 지지 여론이 늘었다. 정치인들이 입장을 밝혔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라는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민지의 레스토랑은 상징이 됐다. 손님들이 등원해요 라고 적힌 카드를 남겼다. 하지만 개인적 고통은 컸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약하게 말했다. 내 행복. 생각해 볼게. 지은은 울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봤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상담에서 그녀는 털어놓았다. 사회가 나를 비난해. 상담사가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과 해외 결혼을 추진했다. 캐나다에서 지은이 동의했다. 하지만 부모님 반대가 예상됐다. 민지의 아버지가 말했다. 가라. 하지만 돌아와.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행복해. 지은의 아버지는 여전했다. 가지마. 지은은 말했다. 아버지,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결혼 준비 중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여전했다. 온라인 괴롭힘이 심해졌다. 죽어라 라는 메시지. 민지는 두려웠다. 지은이 말했다. 무시해.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깊었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 서울에서 작별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지지자들이 모였다. 민지의 부모님도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자랑스러워. 지은의 어머니가 왔다. 아버지는 못 오셨어. 지은은 슬펐다. 파티 중 그 부부가 나타났다. 사과하러 왔어요. 그들은 머리를 숙였다. 우리 잘못이었어요. 민지는 용서했다. 괜찮아요. 이 순간 화해의 빛이 보였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비행기에서 지은이 울었다. 아버지를 버리는 기분이야. 민지가 안아주었다. 아니, 새 시작이야. 결혼식은 아름다웠다. 바다를 배경으로 서약했다. 영원히 사랑해. 돌아온 서울에서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레스토랑을 확장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다. 민지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 후 민지와 지은은 신혼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기다렸다. 지은의 아버지가 화해를 거부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상속 포기해. 지은은 상처받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중재했다.
시간 줘. 민지의 부모님은 점점 수용했다. 아버지가 레스토랑에 자주 왔다. 사업 조언할게 민지는 감사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은 계속됐다. 보수단체가 레스토랑 보이콧을 주도했다. 매출이 다시 떨어졌다. 민지는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보너스 줄게 직원들이 말했다. 사장님, 함께해요.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권리단체에서 일했다. 의미 있어. 하지만 과거 클라이언트들이 피했다. 지은의 내면에 의심이 싹 텄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어느 날 민지의 레스토랑에 익명의 편지가 왔다. 내 사랑은 죄야. 민지는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했다. 지은에게 말했다. 조심해. 지은이 웃었다. 괜찮아.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사무실에 반대자들이 몰려왔다. 나가. 소란이 일어났다.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민지가 울었다. 내 탓이야. 지은이 말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됐다. 수사가 시작됐다. 언론이 보도했다. 레즈비언 커플 공격 여론이 동정적으로 변했다. 지지 시위가 벌어졌다. 사랑은 자유야. 민지는 연설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사회가 서서히 변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개인적 희생은 컸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이 달려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화해의 순간이었다. 지은은 울며 안아주었다. 민지의 부모님도 완전히 수용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 씨, 우리 가족이야. 저녁 식사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하지만 민지의 내면에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아이를 갖고 싶어 지은과 논의했다. 입양할까? 지은이 동의했다. 하지만 한국 법은 동성 커플 입양을 허용하지 않았다. 해외 옵션을 고려했다. 미국에서 준비 중 사회적 압력이 다시 왔다. 비정상 가정기라는 비난.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가정은 정상적이야. 지은의 새 직장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권리운동 리더 지은은 받아들였다. 민지의 레스토랑도 회복됐다. 새로운 메뉴, LGBT 테마 이벤트. 손님들이 몰렸다. 성공의 맛이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렸다. 민지의 옛 친구가 언론에 제보했다. 민지가 과거의 남자와 사귀었어. 소문이 돌았다. 진짜 레즈비언인가? 민지는 분노했다. 과거는 과거야. 지은이 물었다. 진실이야. 민지는 고백했다. 대학 전 호기심으로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말 안 했어? 민지가 말했다.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지은의 신뢰가 흔들렸다. 거짓말이었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이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줘. 민지는 절망했다. 부모님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솔직함이 중요해. 민지는 지은을 찾았다. 미안해. 사랑해. 지은이 울었다. 나도 화해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시선 속에서 내면의 싸움이 계속됐다. 새로운 도전이 왔다. 입양 절차. 서류를 준비 중 반대자들이 방해했다. 동성 커플에게 아이를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다. 민지와 지은은 대응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여론이 분열됐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법안 개정이 논의됐다. 민지의 레스토랑이 캠페인 장소가 됐다. 평등을 위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둘은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가 반대 진영에 섰다. 전통 지키자의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버지, 왜? 아버지가 말했다. 내 미래를 위해 배신의 아픔.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입양 청원이 실패했다. 법원이 동성 커플 불가라고 판결했다. 민지와 지은은 실망했다. 포기하지 말자 해외 입양을 추진했다. 미국 에이전시와 연락했다. 가능해요. 준비 중. 지은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 잘못이었어. 그는 화해를 청했다. 내 행복을 인정할게. 지은은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민지의 부모님도 지지했다. 아이 데려와. 가족의 지지가 힘을 줬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절정에 달했다. TV 토론에서 민지가 출연했다. 왜 우리 사랑을 부정하나요? 반대자가 말했다. 자연에 어긋나 이민지는 반박했다.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토론 후 여론이 변했다. 지지율이 상승했다. 레스토랑은 번창했다. 새로운 지점이 생겼다. 지은의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왔다. LGBT 법안 추진. 지은이 리드했다. 성공하면 역사적 변화. 하지만 반대자들이 위협했다. 포기해.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가 말했다. 내가 지킬게. 둘이 함께 싸웠다.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시위가 벌어졌다. 민지와 지은이 앞장섰다. 평등, 경찰과 충돌. 민지가 체포됐다. 지은이 달려갔다. 민지, 석방 후 둘은 더 단단해졌다. 법안이 통과됐다. 동성 결혼 인정. 한국 사회의 변화. 민지와 지은은 재결혼했다. 국내에서 가족들이 참석했다. 행복의 순간. 입양도 성공했다. 작은 여자아이를 데려왔다. 우리 가족 아이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하지만 행복 뒤에 그림자가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민지는 상담을 계속했다. 사회가 변했지만 내면은 지은도 마찬가지. 가족과의 화해가 진짜일까? 둘은 대화로 풀었다. 레스토랑은 사회적 기업이 됐다. LGBT 지원센터.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도와주세요. 민지와 지은은 멘토가 됐다. 그들의 이야기로 영감을 줬다. 하지만 여전한 도전. 새로운 세대가 싸워야 했다. 민지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더 나을 거야. 이지은이 말했다. 우리 덕분에.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자랐다. 가족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여전한 차별. 민지와 지은은 계속 싸웠다. 포기 안에 그들의 삶은 롤모델이 됐다. 책이 나왔다. 우리 사랑 이야기의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민지가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와요. 지은이 덧붙였다. 그리고 지켜야 해요. 이 모든 여정 끝에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는 사회의 규범을 깨는 잘못된 선택일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일까?